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 4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iSet 김태성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오래만 하면 계속 빠져서 시장이 좀 짜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오늘도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키워드 4가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훈풍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 오전장에 또 튀어 올랐는데 지금 전강 후약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천당 위에 삼천당 제약, 어제 삼천당 제약 급등하고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죠. 삼천당 제약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전력 전선주들도 오전장에 튀어 올랐고 화장품, 미용기기 쪽도 오전장 흐름이 좋았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단 상태입니다. 이 4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봐야 될지 잠시 후 전망까지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엔비디아만이 상승 마감하면서 미국 시총 무려 1위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지난번에 8만 전자 갔을 때도 이제 좀 반도체 종목들 상승 랠리 타나 싶었는데 빠지더니 한 달 만에 다시 8만 전자를 회복했거든요. 지금 오늘도 조금 불안한 게 24만 닉스 좀 선에 안착을 하다가 지금 약보합권에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번에는 좀 상승 랠리 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상승 타다가 또 이렇게 빠질까요?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계속 좋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에 상당히 좀 연동 관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특히 뭐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올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어떤 새로운 뭐 이제 발전,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가 될 것인지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이번에는 반도체주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뭐 시기의 문제일 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모두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두 기업의 결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SK 하이닉스는 HBM을 필두로 지금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1위를 굉장히 또 맹추격을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나 추격의 어떤 속도가 조금은 이제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HBM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만한 요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키옥시아에서 낸드 플래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많이 이제는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재고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예측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분기, 3분기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숫자는 저는 찍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이렇게 가격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사실 가격적으로 오늘 조정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갭상승 이후에 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저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여전히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들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의 의견이 합치가 됐네요. 그렇다면 많은 분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금방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다시피 HBM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냐 아니면 삼성전자 향해 주목을 해봐야 될까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반도체주 중에서는 HBM이 가장 강한데 이런 강한 종목들을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 좀 이 밖에 다른 전공정 쪽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가리지 않고 두 가지의 결 모두 지금 포트에 있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HBM만 계속 갈 수도 없고 전공정 쪽에 계속 안 갈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두 섹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비중의 조절을 좀 유연하게 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가격적인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죠.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쉼없이 굉장히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은 반면 전공정 관련주들은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HBM 쪽에서 이제 비중은 조금씩 수익 매도가 되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비중을 전공정 쪽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관심주는 어떤 종목 보시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앞서서 이제 김양민 매니저님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코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코는 크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SOFC와 관련한 이슈도 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HBM 펄스 히터 제품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 펄스 히터 제품이 하반기에 정말로 양산이 돼서 수요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지금 미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상향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만약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미코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은 봐야 될 때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미코를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9%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좀 달고 한 2%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 반도체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어 보시는지 네. 지금 또 눌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의 지금 윗꼬리를 단 상태인데 지금 공략할 만한 반도체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좀 전에 뭐 김태성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HBM 관련돼서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류 체인이 지금은 SK 하이닉스 체인이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체인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전공정 관련된 업체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키옥시아가 지금 낸드 프레시 가동률을 이제 100%로 올렸다라고 얘기할 만큼 낸드의 이제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전공정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중에서 뭐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동진 세미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제 화학 공정 재료를 이제 만든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반도체 부분보다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빴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거시 제품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그런 이제 정상화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EUV용 이제 포토 레지스터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낸드 쪽도 봐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 역시 AI 확대로 지금 수요가 높아지면서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낸드 쪽도 봐야 된다라는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그중에서 동진 세미캠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미코,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는 동진 세미캠을 반도체 탑픽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천당 위에 삼천당제약. 어제 삼천당제약이 급등을 하고 오늘도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삼천당제약 7%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삼천당제약도 지금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봐야 될지 아니면 조정 시 접근해봐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구간 좀 매수의 기회일까요?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했었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저는 오늘의 종가를 이용해서 해보실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이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인데 자, 글로벌 기업들 중에 두 가지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일라이렐리랑 노보노디스크. 그들이 보여준 추세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삼천당 제약도 여기서 단발적으로 끝나는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삼청단 제약이 상승한 이유가 뭐죠? 바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먹는 위고비 쪽으로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인데 사실 위고비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크게 관심은 있으나 지금 못 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주사제이기 때문에 그 주사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높아서거든요. 근데 만약 이걸 경부용으로 바꾼다?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수요가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천당 제약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길게 두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는 1차 정도는 지금의 위치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천당 제약이 오전에 장중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해보는 것은 괜찮겠다. 대신에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삼천당 제약 좀 퍼져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2차 전지를 팔고 제약 바이오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우리 임순재 대표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좀 쉬웠죠. 뭐 쉬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가에 대한 그런 이제 메리트가 조금 생긴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신약 관련된 물질에 대한 뭐 기술 수출, 그다음에 FDA 승인권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아마 선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도 하셨는데 비만 치료제 물론 개발이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개발되기는 좀 어렵고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신약 물질을 계속 개발하는 기업 말고도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신약 물질을 수출한 기업 아니면 뭐 FDA 승인을 앞둔 기업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쉬어갔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한 번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슈가 있는 종목, 좀 우리가 선별적으로 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우리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뭐 관심주로 오스코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렉나자에 대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제 로열티 수령 기대감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FDA의 렉나자에 관련된 우선 심사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8월까지 아마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렉나자에 대해서 이제 FDA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향후에 로열티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습니다. 뭐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뭐 혈소판 감소제와 같은 그런 이제 신약 관련된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는 렉나자 모멘텀을 가진 오스코텍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스코텍 그러면 지금 한 1%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바라보는 게 좋아요? 뭐 일단 뭐 지금 FDA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FDA 승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될 것이냐라고 보면 만약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5만 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DA 승인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현재 한 32,85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면 전고점 38,000원을 뛰어넘어서 5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스코텍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을 탑픽주로 꼽고 계실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ADC 기술이라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이제 리가캠 바이오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많은 뉴스들과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 ADC 다음에 기술이 뭘까라고 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RLT라고 합니다. 방사선 의약 약물이라고 이제 강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퓨처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리선 암 치료제를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치료 목적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게 특수 승인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력과 효능이 입증된 제품이기에 저는 만약 제약바이오 쪽을 보신다면 퓨처캠도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부담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퓨처캠 최근에 어떻게 보면 뭐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려다가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현 구간에서 가격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저는 12,0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격보다는 시기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나오는 쪽이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최소 3분기 혹은 4분기 초기까지는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삼천당 제약이 지분 55%를 투자를 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옵투스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옵투스 제약이 지금 삼천당 제약 윗골이 달리는데 반면에 시세를 굉장히 좀 잘 지켜주고 있어서 만약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옵투스 제약도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옵투스 제약 괜찮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면 퓨처캠을 보시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스코텍과 퓨처캠 그리고 옵투스 제약까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전장에 또 전력 전선주들이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길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래도 지금 여름 성수기, 전력 부족이라는 지금 또 키워드가 모멘텀을 앞두고 있거든요. 전력 전선 관련 종목도 앞으로 우상향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전력 관련주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전력난에 대한 이슈, 뭐 테마성으로 항상 있기는 하지만 뭐 실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약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은 단기 테마성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전력 관련주들은 이제 기본적인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항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북미항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노후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신재생 전용 이제 전력 인프라도 지금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 이제 이슈로 이제 나오고 있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된 관련된 논의가 뭐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주가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테마이지만 전력 전선주들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 게 정부가 지금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시 부에서 아까 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소식이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법안은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될 정도로 AI 생태계 확장세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이런 뉴스에 너무 변동성이 안 나왔으면 하는 내심의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력 관련주 혹은 전선 관련주들은 테마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주 혹은 성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구리 가격과 굉장히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전력과 전선 관련주인데 뭐 최근 구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다소 이제 밀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전선과 전력 관련주들의 어떤 조정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뭐 시청자분들마다 혹은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조금 더 이제 과감한 매매를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전력기기가 좀 나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은 다소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선 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선 중에 지금 대한전선과 LS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가온전선을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온전선까지
눈여겨봐야 될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K뷰티. 오늘 오전장에 또 화장품 종목들 주가가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또 대부분의 종목도 하락 반전했는데 계속해서 미용 쪽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클래시스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미용기기 종목 안에서 주가가 유독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클래시스는 너무 올라서 좀 다른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실지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뭐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계절적인 뭐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기가 끝날 때쯤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전력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택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레이저를 활용한 이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1분기는 어닝 쇼크 수준의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좀 많이 나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뭐 내용을 뜯어보면 해외 매출의 이제 미인식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 부분이 이제 해외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뭐 관련된 이제 미용기기에 대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소모품에 대한 이제 성장세도 같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모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매출을 크게 줄이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한국 미용 의료기기에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기업들이 뭐 50% 이상, 뭐 70~80%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북미 지역, 그다음에 뭐 남미나 아시안 지역에 이런 이제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택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어떤 미용기기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는 두 기업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루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로닉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가 지분을 투자를 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고가형 이 모든 라인업을 지금 확보를 하면서 올라서는 지금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소송전에 들어가는 비용 처리만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뭐 2분기, 3분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 미국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이로닉은 그동안에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는 이유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브라질 쪽, 남미 쪽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또 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인 이루다와 하이로닉을 지금 위치에서 보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이루다와 하이로닉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종목 다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 오늘 탑픽주로 꼽아주신 하이로닉과 이루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는 원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큰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원택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오후 2시에 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오후 2시에 이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종목들 한번 튀어오를지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밀린다면 저는 오히려 그 밀린 에너지주를 지금은 사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영일만 관련 테마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때 저는 꼭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 한 10분 있다가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만약에 시세가 분출된다면 그때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가 오늘 4가지 이슈에 다뤄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전력 전선, K뷰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심 종목들까지 저희가 알아봤으니까요.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